정시에 맞춰서 하세요. 시작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당선인입니다. 제가 원광대학교 교수 신분이었죠. 그래서 오늘 민주동문회와 함께 공동으로 최수근 해병 특검법을 신속 처리하라고 하는 촉구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당선인, 국회의원 당선인 강경숙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익산에 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 호남에서 첫 번째 경청과 다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첫 방문지는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였습니다. 교정안의 수해 복구 현장에서 돌아가신 최수근 해병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추모석과 추모할 수 있는 기념하는 그 강의실이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는요. 저는 오늘 원광대학교 민주동문회 최필순 회장님, 조국혁신당 전국도당 정도상위원장님과 함께 다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지난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대민지원 수해복구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게 된 최수근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함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노력해야겠습니다. 병역 의무를 다하고자 군대 간 외동 아들 죽음의 진상을 묻는 최 해병 부모님의 피 맺힌 절규에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수근 해병은 제가 교수로 재직했던 원광대학교 건축학과의 학생이었습니다. 지도 교수님과 학우들의 그 기억 속에 있는 최 해병은 항상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예의 바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활발하고 씩씩한 친구였습니다. 부모님께는 10번째의 시험관 시술 끝에 얻은 귀한 늦둥이 3대 독자였습니다.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듬직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듬직하게 했기에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에 입대했던 것이죠. 그런 최수근 해병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사망했습니다. 최 해병 아버지는 청천 병력과도 같은 아들의 죽음에 이것은 살인입니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국가와 정부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에 입대한 젊은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최 해병 아버지의 절규에 윤석열 정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최수근 해병이 왜 구명조끼도 입지 못한 채 죽었는지 수사를 했던 박정훈 대령은 오히려 항명죄로 해임당하고 기소되었습니다. 최해병 순직 수사 위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 관계를 밝힌 핵심 증인인 이종석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성남 민심을 불러들였고 결국 사임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MBC를 비롯해 일부 언론들이 최해병 수사 위압에 관한 탐사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인사들이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위압을 행사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다음 달 2일 최해병 특검법 통과를 결의했습니다. 저와 원광대학교 민주동문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첫째, 국민의힘은 최해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 사건의 진상을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 정부에 부하내동하는 경우 민심과 더 멀어질 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표출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최해병 특검법 국회 통과와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최해병 특검법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민심에 부합하는 최해병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를 얕게 될 것입니다. 2024년 4월 29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강경수 원광대학교 민주공대입니다. 네,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원님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문한 내용 있으시면 준비한 내용 있으시면 여기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셔서요. 두루두루 관련된 질의와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최해병이 좀 강력한 어떤 면에서는 되게 제 마음에 쓰이는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외인고하니 제가 원광대학교 재수였죠. 근데 제가 가르치는 제자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건축학과 이제 학생이었는데요. 제 수업을 듣지는 않았지만 제 학생들을 제가 제 제자 같은 그런 마음의 안쓰러움이 항상 마음에 있었고요. 이제 그건 개인적인 얘기기도 하지만 남원에 부모님들이 머무르고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희망 공무원이세요. 이제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남원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가까운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고, 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그 어머님을 좀 만나서 힘도 좀 잡아드리고 함께 울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보좌관 시키거나 뭐 공식적으로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꼭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근데 정식 공간은 잘 연락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렇게 특검을 촉구하고 있으니까 마음은 열려 계시긴 하는데, 제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연락을 해서 뭐 이렇게 뭐 카메라 가지고 가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직접 가서 함께 좀 공감해드리고 함께 울어드리고 그런 시간을 좀 너무나 갖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해병 특검법 지금 받아들이려고 요구하고 계신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특검법대로 가는 거 외에 당 차원의 노력이나 아니면 우선 뭐 처리해야 될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최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말씀이신 거죠? 아니 특검법 외에. 요거 외에요? 네. 다른 사안에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뭐 진상규명 되고 좋겠지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네. 그 상황에서 어쨌든 차선책으로 어떤 뭐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당 차원에 준비하는 게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꾸준히 지금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아시죠? 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관련해서도 박은정 검사가 나오셔서 기자회견 이제 국회에서 의견도 했고요. 계속 그런 식의 여론도 이제 형성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당에서는 아무튼 특검에 꼭 될 수 있도록 요번에 이제 회기에서 될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국회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이제 될 거니까 이제 그때는 조금 더 강력하게 힘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건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5월이 마지막 국회잖아요. 22일은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고 5월 30일에 22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아마 5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장병 특검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처리되면 매우 좋겠지만 만일 처리되지 않냐면 조국혁신당에서는 다시 재발의하고 준비를 더 잘해서 법률적 요건을 강화하고 처벌의 범위, 수사의 범위까지 더 특정해서 조국혁신당에서 재발의하는 형식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법을
3개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1호 특검법은 한동훈 특검법이고요. 아마 2호 특검법이 만일 최상병 특검법이 안 되면 최상병 특검법이 2호 특검법이 될 것이고 3호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및 도집중가 사건 특검법 이 3가지가 조국혁신당이 준비하고 있는 3개의 특검법입니다. 네, 1호 특검법이 한동훈 특검법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위해서 저희가 당선인지 발표되고 나서 바로 그 검찰청 앞에서 그런 당대표님과 함께 그런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이제 그 김건희 특검법을 촉구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 한 가지 제가 물어보면 어차피 뭐 21대 마지막에서도 특검법하고 22대에서도 한다는 건데 결론은 8표하고 28표 차이잖아요. 21표에서 21대에서는 28표가 넘어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물론 여기 영남 TK 쪽하고 서울에 있는 당선 쪽하고 또 낙선한 의원들이 있잖아요. 21대에는 그분들이 투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에서 입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국회에서는 특검법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 할 것이고 국회에서는 또 그 현재 야당 의석수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국민의힘에서 입탈표가 나올 수 있도록 물론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윤석열 정부하고 좀 반대쪽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위했다는 그 국회의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뭐라 할까 개인적인 어떤 뭐 네트워크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어떤 공략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저도 네. 이제 사실 국회의원들하고 그동안에 쌓았던 네트워크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언론을 봐도 국힘당에서도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마음을 모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해야겠죠. 물 밑에서도요. 물론 이제 언론에서도 국회를 통해서 그런 공조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2시에 회담이 1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의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특별하게 어떤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한 적이 없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 여론이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성사가 될 것으로 믿고요. 저희 물밑에서도 다루면 될 것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안철수 바람이 들었고 이번 선거는 조국 혁신당이라는 바람이 일어요. 그러면 난세에는 영웅이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그 영웅은 항상 자기 소명을 다 해버리면 사라지거든요. 근데 조국 혁신당도 우리가 옛날 국민의당도 그런 바람에서 했다가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요. 소멸되거든요. 지금 뭐 윤석열 가장 선명한 그 기체를 가지고 조국 혁신당에 바람을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수근 해병 특검법이라든가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을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이것도 바람과 같이 저는 할 거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가지 정도를 잡았고 그 다음에 2번째 아젠다를 또 바로 조국 혁신당을 잘 잡지 않으면 현재 같은 그런 인기라든가 이런 거 못해서 물론 뭐 저희들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정책적인 하는데 그런 그 패러타임의 그런 아젠다를 잘 잡아가지고 저희들 뭐 다른 이런 뭐 여기 있는 분 남자들은 뭐 군대 갔다 오고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뭐 지휘계통 이런 부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늦게나마 좀 강력하게 이런 걸 주도해서 특검법 하니까 또 다른 민주당에서는 중도층을 가지고 있지만 먼저 앞서서 나가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 좀 부탁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성희님께서 소중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의견 개진보다는 좀 이게 좀 질문 위주로 해가지고 좀 시간을 좀 부탁드릴게요. 부담위원장님께 한 말씀. 네. 혹시 그 시군 지역위원회 좀 조직이나 뭐 이런 활성화 방안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내용하고 안 맞는 좀 안 맞는 아까 그 포괄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3월 3일에 중앙당 창당을 해서요 아직 2달도 안 된 정당입니다. 정당인데
선거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아직 중앙당도 체제 정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도당 차원에서 각 지역 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과의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각 지역 지도당들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앞으로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2달 시간이 더 흘러야지 제대로 된 프로세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 금강구 이정일 기자입니다. 저기 동선님께서는 만약에 이제 국회에 입성하셨을 때 어느 상임위 쪽에서 활동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궁금하고, 혹은 이제 뭐 비례시긴 한데 익산을 그 기반으로 지금 하신 것은 익산 쪽에 뭐 또 따로 뭐 사무소를 또 두실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제 제 원래 주제는 교육 격차라든지 이렇게 소외계층에 관심이 있으니 제 원래 전공도 특수교육이 이제 그런 취지에서 평생을 그런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던 건데요. 복지 쪽도 사실 고려했었지만 저희 당의 김상민 의원이 당선인이 이제 의료계여서 아마 보건복지로 배치하게 되신다면 제가 당연히 교육 쪽, 그리고 제가 이제 평생 교육 쪽에 또 일도 해왔고, 제가 다양하게 교사도 했었고 교육부에도 있었고 교수도 했었고 굉장히 다양한 교육 쪽의 이렇게 아젠다들에 대해서 좀 민감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제가 교육 상임위원회 것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제 전북의 딸로 사실은 이번에 선거에 이렇게 비례지만 하여튼 그런 슬로건을 제가 걸어놓는데요. 그 얘기는 제가 한 번 말하고 그냥 빠지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진심으로 제가 전북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할까 되게 고민 중인데요. 제가 지역사무소를 차리거나 이제 그럴 계획이 아직 있는 건 아니고, 지지를 제가 느끼기는 합니다만 그걸 어떻게 담아야 될까는 지속적으로 중앙당하고 기초도당하고도 의논해야 될 것이고요. 사실 제가 그런 거의 일환으로 오늘 2시에 여기 전주시의 혁신센터에서 그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주거 지원 네트워크에 관한 그런 뭐 협의도 하고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도 오늘 좀 가서 좀 배우려고 그러고 전북 현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그런 노력들이 제가 이제 이런 기자님들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듣고 배우고 어떤 현안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여기 시민들이 저를 어떻게 지지해 줄지 좀 그런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어떤 포석을 두고 행동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뭐 사실상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전북의 딸 전북의 연구를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전북 출신 또 익산 출신의 그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석신당의 어떤 입장에서 강 당선인분은 다른 타 당의 국회의원들과 어떤 협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신, 계획이 있으신 부분 같은 거. 제가 이제 MBC 생방에서 전주 MBC의 생방에 정경영 의원님하고 이제 박희승 의원님하고 같이 방송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정동영 의원님께서도 의원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전주의 의원들이 이렇게 지역구도 있지만 비례에도 몇 분이시고, 그리고 또 부안에도 그 미래연합에 있더라고요. 저기 더불어민주당 있더라고요. 그분도 계시고 전북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미팅도 좀 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하자, 그런 제안을 제가 사실 먼저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협의회가 분명히 생겨날 거로 있고요. 같이 공부하고 정말 전북의 그 무너진 자존심을 어떻게 좀 살려낼 수 있을까. 물론 제 분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지만요. 전북 이슈도 제가 분명히 챙겨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물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건 익산 쪽에, 익산. 예, 어차피 여기가 저희 출입 기자들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가 궁금해서, 혼자서는 안 되니 뭐 민주당이라든지 뭐 국힘 뭐 조배수 당선인까지 계시잖아요. 익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이 궁금하길래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당
당선인들 향후 국회의원님들하고 어떤 협치의 어떤 계획이 가지고 계신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한병도 의원님과 이충석 의원님과도 개인적으로 교분이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님은 사실 저랑 연배도 같거든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같이 논의할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 장애 학생들과 관련된 것들이요. 그래서 같이 자주 만날 거고요. 근데 익산에 관한 제가 무슨 뭐 사무소를 차리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고현철 기자인데요. 예, 그 지난주에 그 호남에서 첫 번째 경청과 다짐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그 경청과 다짐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혹시 전북을 위한 그 당론이나 그런 게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떤 그 청사진이 그려졌을까요? 네네. 잠깐만, 제가 이제 그때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사실 전북도당 위원장님이 많이 그 준비를 하셔서 대답해 주시겠는데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그때 새만금과 관련된 질문도 좀 있고 그랬었어요. 위에 뜨거운 현안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준비하신 정부상 위원장님 그 관련된 거는 좀 말씀 주세요. 국혁신당은 이제 전북도당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 추진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히 재정 부분에 대해서 매우 취약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만금에 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권리 행사랄까 정책 개발이랄까 이런 데 대해서 일체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고 특례 예산이랄지 특별한 그 자치도법이 특별하다고 붙여놨는데 이 특별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의 구조들을 찾아내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는데 도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